자, 첫째 줄부터 묶어볼게요. 자, 읽기 전에 먼저 이해하실 것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즉 발생을 배제하기 위한 건물 철거 특약은 토지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건물 철거 특약이어야만 해요. 아무리 건물 철거 특약을 해도 토지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특약이 아니라면, 토지 사용을 계속하겠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자, 묶어볼게요. 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하던 갑은 토지만을 을에게 정여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에 동그라미요. 그 지상에 갑 명의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하였다까지요. 그럼 건물은 그 부지, 토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한 갑은 토지 사용을 계속하겠다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 아닙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해요. 정여도 매매 기타 원인 중에 하나예요. 되겠죠? 예. 갑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지상 건물의 법률 관계 옳지 않은 것 다툼 판례 1번 갑을 사이에 구 건물을 채거 철거요 하기로 하는 합의하여도 이러한 합의는 자 묶어볼게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합의로 볼 것은 아니다까지요. 그래서 거기에 발생 밑에 동그라미, 이 말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자, 2번이요. 자, 갑이 취득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취득을 위해 등기 필요 없고 제3자에게 법정지상권을 대항 주장하기 위해서도 등기 필요 없기 때문에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가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 4, 5를 크게 묶으시고, 자, 3, 4를 묶으시고, 그 다음에 3, 4, 5를 바깥으로 크게 묶어 이 두 가지는 하나의 판례고 자, 보기 전에 먼저 이해하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그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건물을 양도하면 주된 권리인 건물이 양도가 되면 건물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 게 원칙입니다. 언제나는 아니지만. 3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갑이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 없이의 체크요. 병에게 신축 건물을 처분, 양도한 경우 체크 건물의 양수인 병원까지요. 토지 소유자 을에 대하여 체크 직접이요. 자기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 설정의 동그라미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법정지상권자가 취득한 설정 등기 청구권을 성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양수인 병이 토지 소유자 을을 상대로 자기에게 직접 지상권 설정 등기해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 설정 등기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갑을 대위해야 됩니다. 그게 4번이요. 건물의 매수인 병은 자신의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의 체크요. 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갑을 대위하여 대위의 동그라미요. 지상권 설정 등기의 설정의 동그라미요.
절차 이행을 토지 소유자 을에게 구할 수밖에 없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5번이요. 건물의 매수인 병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 한 아직 건물의 양수인 병은 지상권 이전 등기하지 않아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을의 소유 토지를 점유 사용 수익할 권리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소유자 을은 체크요. 아직 지상권 이전 등기하지 않아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는 건물의 양수인 병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아요. 그 다음 65번이요. 지역권 털린 것은 편익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토지가 토지에 대하여 편익을 받는 것이 지역권인데 편익의 종류는 불문한다는 말이 1번이요. 2번 토지 체커의 일부 다음에 체커를 위한 지역권까지요. 토지를 위한 지역권.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이기 때문에 지역권이 토지를 위한다는 이야기는 이 토지는 요역지를 말해요. 그럼 요역지 일부를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만 하기 때문에 3, 4를 묶으시고 먼저 4번부터 292조 제1항 지역권의 부종성 중 이전상의 부종성. 지역권이란 권리는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라는 법률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지 별도로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3번이요. 292조 제2항 협의의 부종성, 본래적 의미의 부종성이에요. 지역권은 요역지란 토지하고는 절대로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요역지란 토지하고는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권리 중에 저당권을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없다로 가야만 해요. 그 다음 66번이요. 전세권에 관한 기술 틀린 것은 1번 첫째 줄 중앙 부속시킨 물건 체크요. 첫째 줄 마지막 전세권 설정자가 체크요. 둘째 줄 마지막 정당한 이유 없이의 체크. 1번이 정답은 안 됩니다. 간혹 지문에 등장한다고. 그럼 우리가 중요한 임대차부터 해보자고. 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돼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나 부속물 매수 청구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임대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전세권에는 둘 다 있어요. 전세권자에게도 있고 전세권 설정자에게도 있어.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요건이 똑같아요. 동의를 얻어 부속 그리고 매수요. 그런데 전세권에는 독특하게도 전세권 설정자에게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임대차와 달리 전세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이란 게 있다는 정도지 안 중요하고 2번이요. 전세권이 소멸 체크야. 셋째 줄 마지막 동생관계의 체크야.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의 의무 2개 하고
설정자의 의무 한계가 동생관계란 걸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요. 즉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줄 의무하고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반환 의무가 동생관계란 걸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첫째 줄 중앙에 안은혜 체크, 둘째 줄 마지막 소멸 체크, 통고 체크, 셋째 줄 중앙에 6개월의 체크. 정리. 전세권은 지상권과 달리 소멸 통고 제도가 있어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첫째 줄 묶어볼게요.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까지 묶으시고 셋째 줄 중앙에 항상의 가로하고 X요. 여백의 원칙이라 적으시고 정리.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다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도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항상이 틀렸어요. 예외가 있다. 이 경우 전세권자가 스스로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하는 예외가 있죠. 예. 그 다음 다섯 번째요. 첫째 줄 중앙에 검지의 체크, 둘째 줄 마지막에 소멸 체크, 청구 체크. 정리. 지상권 전세권의 차이점. 지상권과 달리 전세권은 양도 등을 금지한다는 특약이 가능하다. 이런 금지 특약이 있다면 전세권자는 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양도 등을 한 것은 전세권자의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네. 그 다음 67 유치권 털린 것. 1번 예.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점유를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물론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는 점유는 간접 점유라도 무방하지만 딱 하나의 간접 점유는 안 된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 채권자의 간접 점유. 그 말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건 빌려주면 안 돼요. 예,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번이요. 둘째 줄 중앙에 전반에 건축자재 체크, 그리고 매매대금 체크. 자, 정리한다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만약 채권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면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고. 그럼 공사대금 채권은 건물을 완성시키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건물이 완성돼야 공사대금 채권이 생기거든. 그래서 공사대금은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에요. 일의 완성, 이 건물의 완성이라면 채권자인 수급인은 채무자인 도급인에게 건물이 완성돼야 공사대금을 지급하라 요구할 거 아니냐고. 되겠습니까? 공사대금 채권은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맞아요. 유치권 성립해. 그런데 건물을 짓는 중에 건축 자재를 사고 팔았다고. 모래나 자갈이나 시멘트요. 그 건축 자재 매매대금 채권이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아니다. 한참 지금 짓고 있다, 짓고 있어. 그럼 건축 자재 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완성된 건물을 유치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첫째 줄에 점유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까지 체크요. 자, 묶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만을 구하는 경우까지 묶으시고 말소만에 만에 동그라미요. 자,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에 체크요. 셋째 줄에 유치권 체크요. 유치권이란 권리가 왜 성립했는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때 채권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가 유치권 행사한다고. 그럼 언제 인도 거절할 것인가? 채권을 상환하지 않고 물건 돌려달라 요구하면 이 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목적물 못 돌려주겠다고 거절한다. 유치권이요. 목적물 돌려달라라고 주장했을 때 비용상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목적물 반환 청구는 안 하고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 무효 등기에 말소만을 구할 때에는 이 채권이 등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협력해야만 하지 유치권 항변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점유물 위에다 이래 적으시고 물건 돌려달라 청구했을 때 그때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왜? 채권이 무엇에 관하여 생겼기 때문에 물건이요. 그 다음 4번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묶어볼게요. 경락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까지 묶으시고 있으므로 밑에는 동그라미요. 민사집행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상하다고. 무슨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느냐고. 경락인은 채무자도 아닌데 법률 규정이 이래 규정해놨어. 그래서 학자들이 해석을 한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성계한다는 말이지, 유치권의 부담을 성계한다는 말이지, 인적 채무, 채무자의 채무까지는 인수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채권 체크, 변제 체크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줄이면 전반부는 법률 규정이지만 현혹되지 마시고 확 줄이면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대항 주장할 수는 있지만 경락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 청구는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 다음 5번째요. 동시이행항변권과 차이점. 유치권은 동생항변권과 달리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이란 목적물 가액 상당이 아닙니다. 채권액 상당을 말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제가 재미없는 예를 들었는데 제가 개뿔도 없으면서 10억짜리 외제차를 타고 다니다가 접촉사고가 생겨 카센트에 수리를 맡겼다고. 수리비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럼 5천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카센터인 채권자가 유치권 행사하는데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할 때 10억짜리 들고 가야 됩니까? 5천만 원짜리 들고 가야 됩니까? 5천만 원짜리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목적물 가액 상당이 아니라 무엇이다? 채권액 상당이에요. 그 다음 68입니다. 일괄 경매요. 틀린 것. 1, 2 묶으시고 1번은 첫째 줄에 원칙적 체크예요. 일괄 경매 청구권은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돼야 되는데 그 건물의 신축은 원칙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판례는 그래서 1번은 원칙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판례는 이 요건을 완화시키고 있다. 누가 건물을 신축했던 경매 신청 시에만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한다. 그럼 토지의 용의권자인 지상권자 등이 건물을 신축해도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매수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하지만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해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일괄 경매는 한다 못한다. 못해. 판례에 따른다면 경매 신청할 때는 건물을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해야 됩니다. 자, 2번이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일괄 경매 못한다로 가야 돼요. 예, 틀렸어요. 1번이 이미 답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요.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 권리다. 권리, 의무가 아니다.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실행 선택권이 있다.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만을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만을 경매하면 건물은 철거돼요. 일괄 경매하면 경매법원이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낙찰을 시키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를 부담한다는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묶으시고 네 번째요. 토지의 채권, 중앙의 건물의 채권. 정리.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일괄하여 경매한 것은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괄 경매돼도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지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5번이요. 첫째 줄에 토지만의 채권, 둘째 줄에 건물의 채권. 정리. 토지만을 경매하여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해도 건물까지 일괄하여 경매한 것이 과잉경매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허용합니다. 일괄 경매한 것은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일괄 경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만을 경매하여 채권 전부를 만족, 변제받을 수 있다 해도 일괄 경매한 것이 과잉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 일괄 경매할 수 있다. 틀렸어요. 그 다음 69 건저당권입니다. 1번 4번을 연결하시고 1번은 시험에 정답은 안 됩니다. 개념이기 때문에. 건저당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증가하고 감소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건저당권입니다. 계속적 거래관계 때문에 만든 특수저당권이에요. 그럼 아직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채무가 정감 변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본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어요.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고 채무 내용도 변경할 수 있고 채권 최고액도 변경할 수 있고 존속기간 등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추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4번 첫째 줄 마지막 후에 동그라미, 둘째 줄 전반에 변경 체크, 마지막에 추가의 체크예요. 건저당권이 설정된 후에도 아직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본계약의 내용도 변경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 5번이요. 첫째 줄 중앙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체크예요. 둘째 줄 마지막 건저당권은 이전되지 않는다의 체크예요. 정리.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에 채권 채무는 정감 변동하기 때문에 채권의 일부가 양도가 되든 채권 일부가 대위 변제가 되든 표시도 안 나요. 건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건저당권 자체가 이전될 여지는 있다 없다? 없다. 70번입니다. 1번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중 행위자,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입니다. 2번 법률행위는 1, 2 묶으시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법률 사실 중 의사표시란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의사표시가 없는 애 채권, 이런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로 가야죠.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으로 구별하면 의사표시가 하나인 단독행위와 둘 이상인 계약과 합동행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처럼 의사표시 하나가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법률행위가 되는 계약과 합동행위도 있죠. 예. 그 다음 5번째는 2번하고 묶으시고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법률 요건이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기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돼야죠. 71번 69번에 뭐라고요? 한 번 더 해라고요? 69번에 2번. 예, 미안합니다. 예. 69번에 정답을 안 했네. 예, 셋째 줄에 결상기에 가로하고 등기하여야 한다에 언더라인하고 결상기에 X입니다. 정리하면 건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계약하고 등기함으로 성립하는데 이것도 특수저당권이기 때문에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저당권처럼 등기해야죠. 예. 그때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3가지입니다. 채권 최고액, 채무자, 건저당권이란 뜻, 취지를 반드시 등기해야지 결상기나 존속기간과 같은 것은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71 법률행위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첫째 줄 마지막 법률행위 성립 당시 채권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의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둘 다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법률행위가 매매라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한번 시험 쳤던 내용이고 이 판례를 시험에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의 경우 무효인데 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자 3번의 언더라인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인까지요. 셋째 줄 전반에 적극 가담의 체크요.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인이란 표현이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를 말합니다. 부동산이 명의신탁이 됐어요.
그걸 매수했다는 말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됐죠?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수탁자의 외의 명의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선악불문하고 보호하여 적극 가담을 해버리면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 매수인의 매매계약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 소유권 취득 못해요. 예, 그 말이 3번입니다. 3사를 묶으시고 국제그룹 해체 사건을 연상하시고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따라 공갈협박이요, 합수부의 공갈협박이요, 재산을 정려하겠다는 의사표시한 양모 회장이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정여계약이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잖아. 그럼 절대적 강박일 것인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절대적 강박은 아닙니다. 정리한다면 그 사건은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따라 강박의 의사 표시한 사건에 따라 대법원 판례는 반사의 질서 행위도 아니고 진위 아닌 의사 표시도 아니고 절대적 강박도 아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그때 그 양모 회장의 변호인이 절대적 강박으로 무효를 주장했거든. 그래서 패소를 했다고. 왜?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은 법원은 심리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럼 절대적 강박으로 무효다라는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고. 그 말이 5번이에요.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란 주장 속에 무효에 동그라미요, 무효에서 화살표를 끄집어내서 절대적 강박이라 적으시고, 절대적 강박으로 무효란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동그라미 취소요,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 이런 판례가 나왔는가 하면 그 변호사가 띨띨하게 판사실에 가서 시불렁시불렁 했거든. 절대적 강박이라 주장하면 패소 판결할 게 아니고 그냥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판결하면 될 건데 이래 이야기했다 판사한테 혼났습니다. 공부 좀 하라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은 심리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자주 배웠던 빈출 판례,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된다 안 된다? 그 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 72 부동산의 이중매매요. 자 1번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합니다. 제2매수인이 단순 악이라도 유효해요. 선악불문하고 유효하죠. 단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의 명의에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의 실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3사를 묶으시고 바깥쪽으로 2사를 묶으시고 2번은 첫째 줄 중앙 적극 가담 체크, 5번도 둘째 줄 전반 적극 가담 체크, 둘 다 반사의 질생위로 무효가 되죠. 예. 그럼 3사요. 3번 둘째 줄 중앙에 대위의 동그라미요, 마지막에 있다의 언더라인이요. 4번 셋째 줄 전반에 채권자 취소권, 취소의 동그라미 없다로 가야 되는데 있다고 돼 있어 틀렸네요. 정리 3, 4 같은 판례예요.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73 불공정한 법률행위 타당한 것. 1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체커 정여 계약이요. 정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네요. 자, 2번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은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셋을 모두 구비할 필요가 없죠. 예,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틀렸어요. 세 번째, 첫째 줄 중앙에 궁박의 체크요.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 중 궁박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인데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한다는 것이 바로 대법원 판례 입장. 뒤집어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신적, 심리적 궁박이 가장 심한 게 지금 법무부 장관 아니냐고. 아마 혼자 있을 때 미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고. 물론 멘탈이 강해서 안 미치는지도 모르지. 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가해자의 주관적 요건입니다. 피해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만 한다. 즉 폭리행위에 악의까지 있어야만 되지 단지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리행위가 악의가 없어도 성립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 5번 첫째 줄 마지막에 전환의 체크요. 자, 반사의 질서행위와 대표적인 차이점, 공통점 둘 다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차이점, 반사의 질서행위는 138조의 무효행위 전환도 허용하지 않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 다음, 자꾸 넘어가고 싶은 모양이네. 74번이요. 차고 털린 것 다툼 판례. 둘째 줄 마지막 중과실의 체크, 입증 책임의 체크. 셋째 줄에 상대방이 체크예요. 상의 동그라미요.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중요 부분, 중과실 이 순수로 강의했는데 중요 부분 위에는 누가 있고 표의자, 중과실 위에는 누가 있고 상대방. 중요 부분은 표의자가 입증하지만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요. 그 다음에 2번 첫째 줄 마지막 중대한 과실이 있다 체크요. 둘째 줄 마지막에 도 있다, 도의 동그라미요. 정리 판례입니다. 예, 그래서 2번은 주의해야 됩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기 위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한다는 것이 법률의 규정인데 대법원 판례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 3번이요. 3번은 시가에 체크하고 셋째 줄 전반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체크하고 정리요. 판례의 원칙적 태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원칙 중요 부분의 착오이지만 가면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가격, 면적이요. 가격은 달리 시가라고도 말하고 면적은 면적의 부족이기 때문에 달리 지적의 부족이라고도 말해요. 가면은 중요 부분의 착오 아닙니다. 가격,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지
중요 부분의 착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묶으시고 네 번째, 첫째 줄부터 묶어볼게요. 기속재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기속재산이라고 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국가에 정여한 경우까지요. 셋째 줄 전반에 동기의 착오를 체크하고 그 동기의 착오 좌측에는 유발이라 적으시고 공무원이란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예요.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이와 같은 법령을 오해한 적이 있어요. 근데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거든. 지리산 국립공원 내 공원휴게소 기부 체납 사건도 공무원이 법령 오해했잖아. 이것도 공무원이 법령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게 유발된 동기의 착오입니다. 상대방 공무원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은 동기의 착오의 동기 표시설입니다. 둘째 줄 마지막부터 묶어볼게요.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체크 합의요. 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까지 묶으시고 틀렸습니다. 정리. 동기의 착오는 원칙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지 못하고 예외 죄송합니다. 예외 5번 동기가 표시됐거나 4번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예외적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그때 5번 동기가 표시된 경우 동기 표시설의 표시란 합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75번입니다.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기억이요.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무효를 대항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만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지 그 외에는 무효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소권자와 달리 무효권자란 말은 없어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예. 그 다음 니은 뒤끝 묶으시고 니은은 첫째 줄 마지막 허위 체크 건저당권 체크 디귿은 첫째 줄 마지막 명의 체크 둘째 줄 전반의 신탁의 체크. 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건저당권을 설정했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명의 신탁했던 이 둘 다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됐기 때문에 103조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둘 다 반사의 질서행위는 아니다. 그러므로 둘 다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맞아요. 자, 리얼이요.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법률상 보호되기 위해서 선의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어도 법률상 보호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과실이 있다면 보호되지 않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76번입니다. 갑은 을의 사기에 의하여 병으로부터 병 소유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매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 갑 위에는 취, 을 위에는 제3자, 병 위에는 상,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한 자, 갑이 취소권자고 을은 제3자고 병과 매매했기 때문에 병이 상대방이다.
제3자의 사기, 취소권자는 갑, 상대방은 병. 이 의사표시 효력은 다른 건 수필입니다. 정답을 보겠습니다. 5번이요. 문장들이 비슷비슷하거든. 체크, 상대방 병이 체크요. 제3자 을의 사기 사실을 묶어볼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까지요. 취소권자인 갑은 체크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하죠. 그리고 하나여를 붙일 때에는 또는 전부를 언급해야 옳아요. 한 토막만 언급하면 틀렸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전부를 서술했기 때문에 하나여를 붙여도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 77이요. 대리권한 없는 을은 갑을 대리하여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것 다툼 판례. 1번 첫째 줄 마지막에 최고의 체크, 셋째 줄 전반에 추인의 가로하고 X요. 정리.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 갑에게 최고한 경우,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 법률은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지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은 틀렸어요. 2번, 본인 갑은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 을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으므로 병에게 하여야 한다. 그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해도 상대방이 알면 추인의 효력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틀렸어요. 3, 4를 묶으시고 3번 전반부의 을에게 체크요. 그리고 첫째 줄 마지막 알지 못하는 병은 체크요. 정리. 본인 갑은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병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 을에게 할 수도 있다. 그때 본인 갑이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한 경우 추인의 효과가 생기기 위해서 상대방 병이 알아야 되지 상대방 병이 모르고 있다면 알기 전이라면 추인의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병, 선의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죠. 예. 그 다음 4번이요. 첫째 줄 전반에 철회의 체크, 후반부에 추인의 체크요. 정리. 선의의 상대방 병이 무권 대리 행위를 철회했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가 확정됐기 때문에 유효가 될 수 없으므로 본인 갑은 추인할 수 없다로 가야죠. 예,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자, 묵시적 추인에 관련된 판례예요. 본인 갑이 추인의 의사 표시한 적은 없지만 일정한 행위를 해야만 해요.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 속에 추인의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묵시적 추인이지만 본인이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오면 묵시적 추인 아닙니다. 본인 갑이 뭔가를 했는지를 보자. 자, 묶어볼게요. 본인 갑이 무권 대리인 을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 적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까지 묶으시고 본인 갑은 뭔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묵시적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78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틀린 것 1, 2 묶으시고 1번은 126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동그라미 법률행위 한 경우 외란 말이 넘은이란 말입니다.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체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까지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자, 1, 2 묶으시고 2번이요. 기본적인 대리권과 그것을 넘은 행위는 반드시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 3번은 둘째 줄 중앙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까지 체크요.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상대방 즉 제3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시기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가 판례입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요. 자, 네 번째와 같은 지문이 등장하면 하나만 임의 대리에만 적용돼요. 125조의 표현 대리,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 대리는 수권행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권행위 했노라 표시한 표현 대리이기 때문에 수권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125조의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돼요. 나머지는 대리에서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지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어보는 지문이 등장하면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옳아요. 그 다음 네 번째요. 자, 첫째 줄부터 묶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는지를 느껴보자.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고. 자, 묶어 볼게요. 대리 행위에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한 경우까지 묶으시고, 이건 대리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무권 대리나 그 일종인 표현 대리도 대리 행위는 해야 됩니다. 이건 대리 행위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나 그 일종인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79번이요. 무효행위 추인 틀린 것. 자, 1번 셋째 줄 중앙에 소급하여의 가로하고 X예요. 자, 정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가등기를 포함하여 권리의 등기에 한해서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 무효인 가등기도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합의, 유용할 수 있다. 이때 무효 등기,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 유용하기로 합의했다면 원칙적으로 소급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효가 되지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은 설명드렸고, 반사의 질서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3, 4를 묶으시고 3번은 둘째 줄 전반에 알고에 체크하고 여백에 139조라 적으시고 139조 조문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3, 4를 묶으시고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습니다. 비소급적 추인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다. 4번이요. 허위 표시 체크요. 넌 무효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의 동그라미요. 추인 허가를 당사자 사이에서만 만의 동그라미 언더라인 소급하여까지요. 행위 시에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거기는 예외라 적으시고
첫째, 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있다. 둘째, 원칙적으로 소거표를 인정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합의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거표를 인정하기로 약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언더라인 처분권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까지요. 에 대하여 처분권자가 이를 추인하면 추인의 동그라미요. 마치 언더라인 무권대리 행위에 본인이 추인한 것처럼까지요. 소급의 동그라미요. 하여 유효한 등기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게 판례. 정리 두 개를 기억합니다. 첫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다. 처분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를 기억하고, 둘째, 처분권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처분권자의 추인은 대법원 판례가 무권대리 행위에 본인의 추인처럼 취급하겠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원칙 소거표가 있잖아요. 이것도 소거표를 인정한다는 게 무엇이다? 판례요. 3, 4를 묶으시고 산수합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미 성취 밑에 플러스예요. 기성 조건이요. 그 효력이 해제 조건이면 해제 소멸, 해제 밑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와야죠. 무효로 한다, 무효 밑에 마이너스. 그래서 맞아. 근데 4번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불능 조건 없는 밑에 마이너스.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발생, 정지 밑에 플러스예요. 그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무효로 한다고 와야 되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가로하고 X, 플러스가 와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경우, 법률행위에 불법 조건이 붙은 경우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 논리하고 똑같은 것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다면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특강이 있는데 오전에만 한대요.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저것 대부분 해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특강은 핵심 지문 할 거예요. 그동안에 관가했고 이런 것들을 좀 할 겁니다. 그럼 주간에 오실 분들은 다음 주에도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하기는 좀 그렇고 혹시 다음 주 월요일 날 안 오실 분은 마지막 인사할게요. 남은 기간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양을 딱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는데 좀 많이 양이 많은데 어디까지 하면 되는가 하면 특강의 핵심 이론 특강 족집게 특강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백선하고 동영 모의고사는 같이 현신부만 보시라고요. 하지 않은 분은 새로운 건 보지 않아요. 손대지 않은 건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거 하고 그 정도인데 그것도 나중에 줄여야 돼. 그것도 줄여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실력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